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해 양시장이 오전장부터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2,700선이 결국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내렸죠. 0.8%가량 하락하며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관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급증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이에 따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환율이 5개월 만에 1,310원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 덕분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관련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화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들썩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랜만에 항공주가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외에도 정유주나 신재생 테마도 좋았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들은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일평균 거래대금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9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지수 자체도 동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8월 5일 맞았던 검은 월요일 이후에 우리 증시가 회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승 동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 부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재 사고 관련 안전 이슈가 급부상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증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다 이런 원인들이 지목이 되면서 안전 진단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들썩였는데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는 파라텍이나 TKG 애강 정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에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래대금도 그렇고요. 환율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또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증시와는 오늘 우리가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장 장중 약세 전환한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파월과 우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월 의장은 시장 예상대로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 발언,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정책 변경, 피벗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진 네. 거고, 반면에 우에다 총재가 일본의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당장은 예의주시하겠지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사실 보여주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렸죠. 엔화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편하게 2,700 이상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고, 그리고 145엔 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또 차익 매도 물량들을 네. 오늘 장중에 143엔대까지도 내려갔던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엔화가 급격하게 뭐 141엔대로 내려가거나 그것을 이탈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어떤 추가 반등을 위한 모멘텀보다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지금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 네.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 관련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우리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수급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수급은 거래대금 급감인데요. 우리 증시가 거래 가뭄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소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요. 8월 5일 검은 금요일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도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붙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8월 5일 날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가 우리 네.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그 이후부터 좀처럼 거래대금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옛날이요라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작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잠깐 일봉 차트를 코스피 시장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바로 2,660선대에 놓여져 있을 때 요 7월 26일 날 거래대금이 무려 36조 원이었습니다. 코스피만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요, 바로 작년 7월 26일 날 26조 원의 이러한 거래대금 956포인트를 기록했던 이 시점이었죠. 뭐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8월 5일 날 거래대금이 18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2일 날에는 7조 6천억으로 최저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이 부분들이 그 이후에 물론 뭐 이때 일종의 우리가 이제 과열의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 거래대금 이후에 급락사가 연출되고 일정한 밴드 플레이가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과정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월초부터 급락에 연출이 돼주면서 거래대금 급감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 8월 5일 날 9조 원이었고요. 상대적으로 8월 22일 날 9조 2천억 정도를 보여주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이 또 8월 들어와서는 거래대금 최저를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별 동향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잠깐 한번 좀 이 추이를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십시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이 8월 초에만 해도 10조 원대가 이루어지고 8월 5일 날 18조 7천억에서 15조 원대, 13조, 8월 8일 날 11조 원대 이런 어떤 반등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반등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좀 시원하게 이루어지질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이러한 거래대금이 9조 원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지난 8월 16일 날 11조 원 정도 거래 속에서 1.9%의 오름세.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이렇게 8조 원을 겨우 넘나드는 정도. 이러한 모습으로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금 약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8월 달 들어와서의 모습들 그 전에도 뭐 6조 7천억이라든가 6조 원 겨우 움직여주는 이러한 어떤 거래 대금이었고 7월 29일에는 5조 3천억도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8월 5일 날에도 9조 원대의 거래 대금에 그쳤던 모습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반등 시도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10조 한번 찍기도 힘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6조 5천억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8월 달 들어와서는 최저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지난주까지는 잭슨홀 미팅으로 인한 경계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오늘도 코스피가 8조 원대, 코스닥이 6조 원대면 이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든가 특히 이제 8월 초 7월 말에 일본에서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희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파월 의장이 잭슨홀을 연설해서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모든 뉘앙스는 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적인 변경 이 부분을 시장에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용에 대한 우려를 했다라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물가는 이제 뭐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확실하게 진입이 됐지만 고용이 조금 더 불안한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피봇 정책의 전환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만한 여러 가지 또 이런 변수들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외국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노이즈가 제공되고 있는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책을 하면서 하지는 않겠지만 10월과 12월, 특히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개를 두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엔화의 어떠한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시장이 좋은 약도 받았지만 안 좋은 것도 또 받았어요. 네. 미국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말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런 어떤 교전, 맞습니다. 뭐 이런 헤즈볼라와의 뭐 전쟁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는 않을 거야라고들 하면서도 도대체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어떠한 그 네타냐후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잠재돼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약화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그 큰 것은 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오늘 또 나온 거에 의하면은 해리스가 뭐 7%포인트 이상 앞선다. 경합주에서도 뭐 4개, 뭐 3개 서로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트레이드 관련된 어떤 그 종목들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늘은 해리스가 앞섰다. 내일은 만약에 트럼프가 앞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는 그렇죠.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이 되겠죠. 바로 엔비디아라는 뭐 엔비디아 특정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을 좌지우지할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과연 가이던스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돼서도 이 소위 말하는 마진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엔비디아에 열광하기 전에 테슬라가 시장의 어떤 주도 종목으로서 급부상을 하고 매출단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하락 조정을 주었던 빌미가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러한 재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도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유인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 연동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타겟이 됐던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뭔가 의미 있는 모습과 반등 또는 지지력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9월 12일 날 이제 우리 내부적인 6월물이 만기가 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여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과 현물과 연동이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와 또 옵션 만기 포지션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죠. 지금 뭐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북클로징이 들어가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시점들인 거고, 뭐 투신권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모펀드 관련된 애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를 기점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좀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수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 기준으로 고객예탁금도 53조 5천억이었는데요.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2조 5천억 정도 감소하는 56조에서 53조 5조 원대로 급감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 시장의 어떠한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성 자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CMA 계좌는 오히려 87조 7천억으로 한 달 전 대비해서 약 11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들이 불안정하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은 피신해 있자.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 시장이 좋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관련 ETF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한 ETF 뭐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네. 요즘 뭐 생기는 거 새로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금리와 관련된 단기 ETF 상품들, 단기 금리 ETF 상품들이 2주간에 뭐 6천억 이상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그만큼 어떤 섹터와 관련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지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이 또 우리 내부적인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투세 시행 또는 연기냐 폐기냐, 이러한 논란도 시장의 투시 심리를 위축시키게 하고 자금을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에 이런 메이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제한된 수급에 이런 단기적인 시세들만이 연출되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적극적이지 않고요. 시장 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를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현재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2차 전지 쪽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떤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든가 종목별로 움직여준다는 것보다는 개별성 재료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워낙 뭐 악재 홍수 속에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급락을 하니까 멀티플 자체도 많이 내려왔죠. 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순환 흐름들 속에서 다른 여타 셀보다는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뭐 70배, 80배에서 지금 50배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PER 기준으로. 또 반면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은 내년도 매출 전체적으로 뭐 30% 정도 감익 불가피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응급제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전해질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또 모습들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모습을 한번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요, 다행스럽게도 빨간 다이아로 전환은 됐어요. 그렇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만만치 않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그만큼 배터리가 많이 장착이 되니까 화재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또 최근 들어서 중고 전기차 시장이 화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생겼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면 소형 전기차 쪽과 관련된 구매력도 좀 생기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소형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서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런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양상도 지금 이제 캔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 고점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 주느냐, 아니면 다음 자리들이 가장 강력한 넥라인으로서 형성이 돼 주었던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40만 원을 쉽게 넘어가고 안착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제한적인 반등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할 만한,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셀 업체라든가 다른 2차 전지 쪽들도 마찬가지인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테슬라 주가가 200불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보시면 급락하기보다는 버텨는 줘요. 그리고 반등은 조금씩 또 나와줍니다. 네. 근데 테슬라의 경우 최근의 모습은 사실 뭐 ESS라든가 아니면 로봇 쪽과 관련된 쪽에 부각이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전기차에 대한 생산 시사라든가, 그리고 또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테슬라의 200불 지지, 이것이 우리 2차 전지 쪽들의 하방을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재료에 따라 세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거래대금 이야기로 돌아갈 텐데요. 거래대금 증가를 위한 반전의 모멘텀들 어떻게 살펴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죠. 안개가 소위 거쳐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깔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햇볕이 쨍쨍할 때는 누구나가 뭐 좋은 날씨라는 건 알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이런 뭐 우중충한 날씨, 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도 일정하게는 있겠지만, 네. 고금리의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고요. 그러고와 맞물려서 이제 골디락스 얘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 지표들의 호전이라든가, 또 올해 2, 4분기 실적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이 이 3분기에도 그런 뷰들이 계속 나와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뷰가 계속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일정한 하방 이후에 재차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1차적인 변곡점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실적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수급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급등을 한다, 뭐 이런 급등과 급락보다는 제대로 방향은 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만 받아들여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9월 19일, 20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통화 정책, 이 부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또 2차 변곡점이 해소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나고 나면은
바로 뭐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 일정이 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거래대금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도 뭐 10조 원 이상 넘어가고 뭐 코스피 기준으로 최소한도 15조를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짧은 어떤 테마성 또는 정책 재료, 뭐 개별성 종목들의 트레이딩의 구간들도 병행을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와 그리고 또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잘 조합이 이루어진다라면 위험자산 선호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지지부진하거나 그리고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구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 단계를 잘 단계별로 우리가 국면들을 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나와 있는 만큼 짚어주신 일정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는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킥업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바로 알아볼 텐데 오늘 오프닝 때 시장의 엔화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엔화의 동향들을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우리 외국인들의 어떠한 현선물 쪽에서의 수급에 지금은 아직도 마치 뭐 트라우마가 있듯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가 142엔대로 또 하단부에 그런 그 지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깨느냐 뭐 지금 당장 깨지는 않겠지만은 그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결국은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신다면 시장이 오늘처럼 또 순간적으로 밀리고 뭐 갑자기 뭐 2280선 가네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뭐 아이고 빨리 도망가자 네. 이런 판단을 하실 필요 없고 또 2700 뭐 넘어갔네 2730, 50 가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다시 가나 그렇게 또 우리가 흔한 말로 썰레발 하실 필요도 없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내 어떤 기준의 원칙들 일정한 현금과 주식 비중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뭐 6대4 내지 5대5도 괜찮고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도 7대3 내지 8대2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현금 비중 20, 30% 이상은 항상 지금 유지해 놓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섹터별, 종목별로 분할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요인들 그리고 또 원화의 강세 현상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출주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는 뭐 원화 강세와 또 금리 인하 수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크게 보더라도 이 안에서 섹터별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조선업 정도로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내일이나 주 후반에는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런 어떤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제약 바이오 쪽들 그리고 이제 또 테마성 종목으로서 정책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바로 동해 가스정 개발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노이즈가 다시 또 불거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부채 관련주들 또 한 2, 3일 조정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대금도 급락하고 이제 그 등락을 이어가는 우리 증시인데요. 8월을 정리하고 9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료 강연회가 나와 있습니다. 샵 3772로 강연회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요.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매직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8월의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서는 처서인 것 같습니다. 당일날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 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폭염이 열대야도 지나갑니다. 우리 시장에 더위 먹은 이러한 모습들도 곧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좀 선선해졌겠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점검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떠한 주도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9월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은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무료로 선착순 20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전 접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준비하는 자가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건강한 먹이를 찾습니다. 좋은 먹이를 찾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빠졌던 8월 5일 날의 블랙 먼데이 그 이후에 하면서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급격하게 올라온 종목이라든가 또는 계좌 자체가 정상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종목을 살리고 어떠한 종목은 버리고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9월 달에 또 연말장을 대비하면서 담아야 될지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16가지 패턴 중에 시장의 상승과 하락 이 구분들 그리고 상승의 두 국면들 그렇죠? 그리고 하락의 두 국면들 그러면서 지금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섹터든 종목이든 이러한 모습으로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빨간 다이아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목들도 약할 수밖에 없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밀리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작은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나 시장이 적극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정신없이 공방을 벌이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소위 뭐 1,000억짜리 내외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뭐 급등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또 금방 또 사그라든다든가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도도하게 이러한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면서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교차가 돼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서서히 이렇게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어떤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 흐름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오 헬스 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바로 지난 8월 12일 날 8월 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 그리고 8월 12일 날은 한올 바이오파마 대웅제약그룹의 계열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저평가돼 있고 실적단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4.1%인데요. 딱 1차 목표가를 39,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었죠. 15.2%. 오늘 고가 기준은 14.1%. 그냥 편하게 39,000원 이렇게 해드렸으면 오늘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2차 목표가 설정하는 게 될 텐데 이 39,500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시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39,500원이 돌파가 돼주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박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리뷰하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 이 34,000원. 왜냐하면 그 자리가 중심 라인이거든요. 그 34,000원이 이탈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3만 원대 초반까지도 또 밀려버릴 수가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장중에는 살짝 이탈되는 것 같더니 종가상으로 돌려놓으면서 지난 금요일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이 됐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도 될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단계별로 여러분들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재차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1차 저항으로 작용됐다가 돌파되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저항. 그리고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모습들로 됐고요. 다시 한번 지지.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하다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인데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 자리에서요. 이 다이아가 빨갛게 형성이 안 되고 밀려 내려왔다면 다시 또 요 3만 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 기껏 가봐야 3만 원 초반 자리, 3만 원 후반 자리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그 직전에 여기에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돌아서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시그널과 같이 함께 보면요. 아무래도 시그널은 변동폭이 크겠죠.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고요. 이번 구간에서도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급격하게 시그널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지만 곧바로 빨간 시그널이 전환이 되면서 다이아도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가 다시 지난 주말부터 증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누적적으로는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외국 기관들의 어떤 매도 공세는 진정이 되고 매수로서도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수급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패턴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움직임들 어떻게 보면은 올 상반기였죠. 상반기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고 빨간 시그널,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고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고 시그널이 유지가 되니까 소극적 매수 내지는 매수 검토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빨간 다이아로 전환될 때 적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오버슈팅이 되면서 분할 매도 다시 한번 쌍봉의 패턴 속에서 적극적인 매도하는 이런 어떤 자리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 제한적인 밴드 속에서 움직이고 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소극적인 매수, 그리고 다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기 똑같죠? 전환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리고 또 일부 뭐 이익 실현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까지도 꼬리가 달리는 8월 5일 블랙 먼데이, 뭐 당연히 이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복원력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거죠. 이 복원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다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와 주느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오늘 고점을 또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만큼 이 종목이 쉽게 죽지 않고 이 패턴 안에서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내일 정도 가면은 이 이제 뭐 4만 원 넘어가는 자리가 1차적으로는 좀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실현 여러분들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량 매도입니까? 아니죠. 신규 진입은 요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이러한 자리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또는 신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요즘 AI 의료용 관련된 종목들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용 의료기기의 탑인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 이익도 잘 나고 있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밴드를 지지해주고 있다가 올라와서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또 요 구간들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요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지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8월 31일 날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8월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과 함께 9월의 주도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사전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2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CJ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향후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고요. 또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업황 개선 기대감 또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들어 목표 주가를 15만 6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시세가 12만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사실 코스닥의 상장 첫날에는 18%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2만 9천 원이었는데요. 이후 급등락을 이어가다가 오늘 장에선 10% 넘게 올랐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5% 정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시경 디혈제 넥스 파우더가 예방 목적 미국 허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오늘 장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이 비대면 의료주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에 돌입을 하는데 전공의들에 이어서 이제 간호사들까지 총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의료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과 단독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 막판 들어서 크게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인성정보의 경우에는 14%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힌트가 미용 의료기기 탑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슈링크 인기가 식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아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종목을 보니까 아신 건가요? 사실 뻔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각자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면 좋겠는데 네. 바로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 클래식이 보겠습니다. 아니라 클래시스인데요. 여러분들 뭐 요즘
어떤 특정한 종목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매출이라든가 매출은 좋게들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또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은 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탄하네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먼저 이루다 합병을 통한 장비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요. 2025년도에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이 생산원가 절감이라든가 고마진 장비 판매 증가 등에 따른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볼륨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슈링크 해외 수출 확대라든가 또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도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이 클래시스의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매출과 실적단을 잠깐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경우 뭐 65억 정도의 자본금인데 매출단만 보더라도 작년에 1,800억 그리고 올해 2,3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작년 계속해서 2021년 이후부터 3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올해도 작년 대비했을 때 30%, 또 내년에도 2,975억 예상되면서 26%, 그리고 또 후년에도 3,600억 이상 21%.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500억, 600억대에서 작년에 896억.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30%, 올해 예상되는 게 1,200억, 그리고 내년에도 1,500억 이상.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30% 내외의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증권사 하우스에서 보는 이런 컨센서스가 62,000원입니다. 최고로 보는 쪽이 다울인가요? 디올인가요? 예, 얘들이 이제 72,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저는 뭐 지난 8월 9일 날 58,000원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62,000원 정도를 우리가 한번 감안해서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새로운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클래시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구간에서 올 초였죠. 2월 달부터 이러한 상승 기조를 잘 이어져 오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가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또 차분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바로 46,500원 라인, 이 46,500원 라인은 이탈가로 잡아주시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이어지면서 목표가 최소한도 57,000원 정도를 1차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고요. 조금 더 본다라면은 뭐 바로 슈팅이 나온다면은 뭐 6만 원도 가능한 그런 자리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성장 모멘텀 나와 있는 클래시스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그리고 9월의 공약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8월 31일 무료 강연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샵 3772로 강연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